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교육에서 정신여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맡고 있는 송하람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학기 기말고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그중에서 통합사회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사회입니다. 이 통합사회는요, 객관식 28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중간고사 때랑 다르게 조금 문항수에도 편차가 있고 점수도 조금 다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 28점이 출제가 됐고 3단원에서 13.8점, 그리고 4단원에서 33.2점, 그리고 5단원 25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 4단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4-3은 중간고사 때도 시험 범위였는데 기말고사 때도 이제 겹치는 중복되는 시험 범위가 4-3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4단원을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또 강조해서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신여고는 통합사회를 어떻게 변별력을 두느냐, 이번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일단 교과서에서도 구석구석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원 시작할 때 그냥 본문 들어가기 전에 뭐 주제 첫걸음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파트는 학생들이 그냥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본문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주제 첫걸음 뭐 이런 데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 구석구석에서 출제가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여고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다수가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직전에 이런 식으로 PPT를 나눠줍니다. 이 PPT에서 출제가 되는데 PPT의 페이지가 막 5페이지, 10페이지가 아니라 막 하나당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그런 PPT가 3개에서 5개 정도가 배포가 됐고 거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여고는요, 기본 교과서와 프린트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중간고사와 다르게 PPT, 학교에서 나눠준 PPT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에 확실하게 충실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수업 때 이해와 암기에서 자료, 요번에는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또 중요했고 자료를 어떻게 조금 압축해가지고 이거를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 나눠주느냐가 공부 시간을 또 줄여주는 어떤 관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 자료랑 정신여고 프린트 자료 이렇게 2가지 정도로 깔끔하게 나눠가지고 이제 배포가 됐고요. 항상 지엽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학생들이 상위권 1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정신여고는 조금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되게 꼼꼼한 좀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워도 등급컷이 떨어지지가 않고 항상 높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외고 있죠. 이 외고 기출과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제가 다른 외고 기출 그리고 강남구와 또 압구정 쪽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좀 문제풀이도 확실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네, 그 2번째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요, 일단 2단원에서 일부가 출제됐고 거의 다 3단원에서 출제가 됐는데 2단원 전근대사 문화 파트에서 20점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근대사에서 80점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냥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단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3만 특별하게 이제 경제 파트와 문물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한 15점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객관식 30문항 그리고 서답형이 5문항이 출제돼서 객관식 86점 그리고 서답형이 14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정신여고가 주관식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확실하게 변별을 하겠다 해서 어렵게 내겠다고 선포도 하셨고 그래서 주관식까지 특별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낸다는 건 순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건데
정신여고 기출도 이번에도 이 연표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표 문제, 그리고 이것도 다른 느낌의 연표 문제인데 보시면은 영일 동맹이 나왔고 포츠머스 조약이 나온 다음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902년, 1905년 주고 이 사이 1903, 4년에 있는 것들을 맞춰봐라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현대사는 연도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사건들과 여기 있는 사건들이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들을 넣어놓으면 다행이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연도를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문구 설치와 신문지법을 두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 해놓고 뭐 덕수궁 정관원이 완공되었다. 방문국이 설치된 거랑 신문지법이랑 덕수궁 정관원이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연도 주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 교과서에는 모든 연도가 다 써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서는 항상 주요한 사건들 그리고 연도가 써있는 것들은 연도를 같이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나다라 사건 주고 순서 나열 문제 아니면 밑줄 친 이의식이 준 다음에 이의식이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해가지고 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순서 문제가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거기에 서술형까지 5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어떻게든 변별을 주기 위해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사는 어쨌든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모든 개념은 한국사는 교과서 내용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지엽적인 내용까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순서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 일제강점기 파트를 배울 텐데 일제강점기 때부터는 지도, 한반도의 남만주, 북만주 이런 기본적인 지도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지복습과 함께 이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수록을 해서 이제 뭐 연표와 그리고 사료와 본문의 내용들을 전부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이런 근현대는 연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개화기 연표 그리고 각종 조약 연표 이런 식으로 연표를 통해서 꼭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2학기 때도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연도와 순서와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대비를 해서 2학기 때도 좋은 점수가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